안녕하십니까. 골든트리 투자자부 강철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황이 너무 없으시죠? 지금 저도 사실 2주 전에 전국 세미나로 대구를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건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요즘 굉장히 힘드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FC가 투자금융인 자격을 왜 취득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제가 전국 세미나가 또 쭉 서울대전 대구 부산 잡혀 있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만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끊지 말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FC가 왜 투자금융에 취득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제가 보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전 2004년도에 LG 화재로 입사를 해서 사명이 바뀌었죠. 지금 KB손해보험인데 LI손해보험에서 지점장을 하다가 2010년도에 GA로 나왔습니다. GA로 나와서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 세일즈를 더 업시킬 수 있게끔 투자금융인 자격을 통해서 업시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로 이제 금융 영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혹시 금융상품 실질 수익률 공개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해서 실질 수익률을 공개해라 이 얘기입니다. 벌써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19년 12월 31일 벌써 작년 말일 기준으로 시행이 됐고요. 해당하는 상품은 펀드, 신탁, 투자일임, 보험, 연금저축 이 5가지 상품군에 대해서 실질 수익률을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보험입니다. 일단 보험은 저축성 보험하고요. 변액보험까지 실질 수익률을 공개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원래는 종신보험까지 포함해서 실질 수익률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제 보험사의 저항이 너무나 강해서 종신보험은 올해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종신보험까지 실질 수익률이 공개될 예정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뉴스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가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수수료를 뗀 실질 수익률 정보가 공개됩니다.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는 보험상품의 경우 장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이 불가피한데요.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해지 환급금을 잘 살펴야 합니다. 김희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사가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적립 이유를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 다소 생소한 적립률을 수익률 지표로 쓰고 있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기가 어려운 데다 빼곡히 쓰여진 부연 설명은 혼란을 더합니다. 금융상품 제공 방식이 가입자가 아닌 회사 중심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금융상품의 정보가 소비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바뀝니다. 특히 수수료와 비용을 뗀 실제 수익률이 공개돼 가입자들은 운용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입원금이 100만 원, 보험사가 사업비 등으로 30만 원을 떼고 70만 원을 운용한다면 기존에는 적립률 70%를 알려주지만 앞으로는 실제 수익률 마이너스 30%로 표시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저축성 보험하고 변액보험.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표기 방식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완전 틀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딱 가입 설계서든 운용보고서든 이렇게 찍힌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험 17년 동안 해왔지만 보험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의 본질은 뭐죠? 보장입니다. 그럼 저축성 보험하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비과세라는 부분을 많이 판매를 해왔는데 사실 요즘 많이 판매를 안 하시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수수료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를 잘 안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률이 공개되어 있으면 고객분들이 사실 가입이 굉장히 꺼려집니다. 그럼 저축하고 투자를 다 은행, 증권회사에 그냥 토스하실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여러분들의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FC 투자검증인 자격을 취득하시라는 내용인데 하나를 예를 한번 좀 들어드릴게요. 자,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자료인데요. 하나생명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좀 실제 수익률을 한번 공개해야 되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 거는 연금저축 다들 아시다시피 보험도 있고 펀드도 있고 신탁도 있습니다. 세 가지 그 금융상품이 동일한 세제톱 속에 이동이 다 자유롭기 때문에 가장 이 실질 수익률 공개에 있어서 비교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하나생명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뜨는 게 하나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하나생명 비연금저축보험 최초 판매일이 2019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7개월 전에 판매가 시작된 상품이죠. 보시면 판매 이후 연평균 수익률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마이너스 23.2%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건들이 지금 누적 판매량이 10,000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가입설에서요. 고객이 쉽게 사인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시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될 겁니다. 향후에는 이미 시행이 됐고요. 또 하나 이제 보험 수수료 개편이 또 화두죠. 작년에 이제 이 보험 수수료를 개편한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대형 지회된 대표님들이 이제 연판장도 돌리고 했는데 1월 1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소년도 수수료가 1200%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시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FC 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데 총액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 5%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첫해 보험료가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수당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왜? 거기에는 GA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그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종신보험을 저축상으로 추가납입을 활용해서 저축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요번에 실질 수익률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추가납입 배수를 줄였습니다. 기존 2배에서 1배수. 그거는 올해 4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험만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입니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직 본회의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상임위원회는 통과됐고요. 본회의는 통과 예정입니다. 원래 11월 달에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법이라는 뭐는 난제들이 좀 많아서 좀 뒤로 밀렸고요. 근데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냥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법인데 이 법이 상정된 지 벌써 9년이 넘었습니다. 9년 만에 이번에 통과가 된 거고요. 밑에 보시면 실무기사를 보시면 지자무사 관리 공들이는 삼성증권 CEO 프로.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 골드티어 같은 이런 자무사에 공을 들여도 되는데 왜 지휘 대표를 불러서 세미나를 열었을까요? 이 기사를 보시면 향후 소각력 판매 채널 유형, 금융소비자보호법 기폭제. 이게 내포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10년 전부터 들었다는 얘기인데 뭐 A 플러스 S, P 플라이프 이런 대형 지회에서 얘기하는 금융백화점. 그러니까 금융 투자 상품까지도 판매 권한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봤을 때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안에 이게 풀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노트를 한번 보면 그리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대형 지회에서. 자, 지회에서도 투자성 상품 판매가 된다. 이런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있는 FC 모든 분들이 아마 투자공인등의 자격을 취득하시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뚜껑이 열리면요. 그때는 사실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시장이 바뀔 때 시장이 계속 굉장히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미리 선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하나 FC 채널 변화. 설계사 시장이 바뀐다. 아시다시피 피플라이프는 상장을 목전에 두고 현재 정규직 FC까지 뽑고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을 주고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규직 설계사까지 뽑고 있고요. 아마 뭐 보험업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FC한테 4대 보험을 적용해줘라. 만약에
보험사 또는 지회에서 FC한테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제 FC 입장에서 좋으신 분들도 있고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4대 보험을 적용한다면요, 보험사 또는 지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나라는 40만 명의 설계사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전업률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자리를 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실질 수익률 공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초년도 제한 및 분급. 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융권 리테일 축소. 자, 지금 뭐 보험회사도 지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지점에 가지 않아요.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은행 거래든 주식 매매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저희가 삼성생명에 있는 삼성증권, 그러니까 강남역에 삼성생명 본사가 있습니다. 삼성생명 본사에 위치한 삼성증권 강의장에서 제가 똑같은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1층에 가시면 이런 편말이 있어요. 삼성생명 본사 건물에 있는 고객센터가 없어졌습니다. 되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고요. 제가 삼성증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권 리테일 축소가 어떤 또한 기회가 될지. 삼성증권은 전국에 56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56개의 지점. 그 56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의 예산이 약 5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5천억.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사실 지점에도 오지 않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리테일 조직을,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 리테일 조직을 계속 운영할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그러면서 요즘 삼성증권에서 사실 PB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겁니다. 지점이라든지 진짜 거점에 몇 개만 남기고 다 없어질 거예요. 미국처럼.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그 은행 PB들, 증권사 PB들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PB의 대체제가 되신 거예요. 물론 40만 명의 FC가 다 그렇게 되실 수는 없겠죠. 물론 되실 수는 없지만 준비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IFA, FA 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에드워드 존슨이라든지 찰스 슈왑, 그러니까 보험하고 금융상품을 같이 할 수 있는 에이전시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고객 편의에 앞서, 그러니까 고객 중심으로 현재 금융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뭐다 해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거든요. 금융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가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이었는데 그런 변화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곧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선제 대응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